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고1 때 내신은 무조건 1등급, 수능도 이왕이면 1등급. 예, 요게 확실한 핵심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블랙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28 대입에 관련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들은 것들은 이제 다 제외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028 대입 바뀐 것들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 뜨거운 거에 대해서 막 여러 선생님들이 풀이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두가 뭐죠?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왜? 이것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기예요. 고민하는데 결정을 못 내리죠.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의대, 서울대, 좋은 대학, 목표다.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고등학교를 어떤 학교를 갈지, 일반고가, 자사고가, 특목고가 어디 가지? 이런 거 선택할 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중3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이하 2028 대입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요거 고민하기 전에 후회 없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정확한 목표를 갖고 대학교를 가려면,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꼭 해야 나중에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핵심을 짚어볼 거고요. 이 핵심은 확실한 사실, 이미 결정되어진 결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볼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의 지금의 현실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능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신 중요해, 수능 중요해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은 둘 다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2학년 현재에 선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학생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빨리 고등학교 거 1학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로드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의대 어떤가요? 의대 몇 명? 3,500명.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기를 희망한다.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인 내 아이가 전국 순위로 봤을 때 3,500등 안에 드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 아이가 전국의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놨을 때 상위 3,500 안에 들어가.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학교의 개수를 따져볼 때 중학교에서 어때요? 탑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전탑 아니면 반탑이어야 돼요. 전교 탑 아니면은 반에서 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막 쫓아갔을 때 가능성이 보여요. 내 아이가 중학교에서 지금 한 10등 정도 내외하고 있다. 그러면 의대는 뭔가 확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의대는 수학만 잘해가지고 가기는 힘듭니다. 전 과목. 우리 말하는 소위 국영수사과 있죠. 예, 그거는 뭐 순서대로 이제 수학부터 막 국어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 수능과 내신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과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 그래서 그 과목을 전부 다 탑으로 해야 된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가까운이라는 것은 국영수과사 중에서 다 통틀어서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그 정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서울대는 내가 의대가 아니라 우리 학교는 무조건 S대가 목표다. 그러면 그것을 정시로 갈 거야? 수시로 갈 거야? 요거를 잡으셔야 돼요. 언제?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정시로 갈 거야. 그러면 그거를 잘 대비해주는 고등학교 선택할 때의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수능으로 갈 거야. 이렇게 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지금 뭘 해야 돼요? 그거를 고등학교 선택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언제? 중3 때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중2 때 엄마들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중1이야. 우리 아이가 중1이야.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현재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내가 이 꿈을 꾸겠다, 저 꿈을 꾸겠다, 엄마들 이 학교 보내지, 저 학교 보내지, 그 고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아이가 지금 성적이 형편없다 그러면 그 고민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죠. 여기서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 대학 말합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그쵸? 우리 자사고를 가든, 일단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무조건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사고는 조금 등급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고에 갔을 때 좋은 대학 무조건 1등급이 목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의대 갈래 서울대 갈래 좋은 데 갈래 이게 목표야. 엄마들 고민 막 하고 있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지? 그게 아니라 일단 고등학교에서 뭐 해야 되죠? 고등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맞아야 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맞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얘가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내신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 선행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그때는 선행도 안 해요. 방학 때는 선행할 수 있지만 학기 중에는 선행 안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마스터 해놓고 그 학년 거만 계속 고1 때 고1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중3 때 고1 거 할 수 있죠. 고1 때는 고1 것만 해야 돼요. 왜요? 복습도 해야 되고요. 수능도 풀어봐야 되고요. 막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내신이 중요하고 얘를 밑바탕으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대학교를 갈 것인지 라인이 정해져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고1 때 내신은 무조건 1등급. 수능도 이왕이면 1등급. 요게 확실한 핵심이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인 내 아이는 고등학교 때 고등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 뭐 해야 돼요? 현실 파악해야죠. 자, 중등에서 뭐 하자? 반탑, 그 다음에 전탑하자. 전교 1등, 반 1등 이것부터 만들자. 이게 해야 될 오늘의 핵심 방향입니다. 지금 중학교 때 성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를 선택하고 원서를 집어넣기 그 전에 학교 고민하시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가능성 없는 거 다 쳐내고 가능성 있는 것들 모아서 고민하는데 기껏 해봐야 한 3개 정도 내외. 적으면 2개 갖고 고민할 거고요. 많으면 4개 정도 갖고 고민할 거예요. 보통 2-3개. 요 정도 가지고 어느 고등학교 가지? 고민할 거거든요. 언제 하시라? 중3 때 하시라. 지금 요거 만들어 놓고 얘를 기반으로 점수를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지금 중1이든 중2든 내가 우리 반에서 최고, 우리 학교에서 최고가 먼저 되셔라.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현실 파악이 뭐냐면 지금 내 아이가 반에서 몇 등 하나 이거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잘하나 잘하는 과목 확인해 주세요. 다 잘하는지 아니면 수학만 잘하는지. 수학만 잘하고 다른 건 어느 정도 해.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한 과목만 잘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의대는 안 되지만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디서 올려야 되고 내 목표로 가려면은 어떻게 이걸 조율해야 되지? 이거 현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쏠림이라고 할게요. 쏠림을 막자. 중학교 때부터 과목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기 조금 힘들어요. 우리 통사 통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잘하는 과목 확인하고 쏠림 막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반에서 반탑, 전탑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자, 선행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영재고를 가고 싶어. 내가 어디 과학고, 어디 자사고를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을 했으면 가고자 하는 희망학교 기출문제 테스트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자사고를 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 족보닷컴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변을 통해 가지고서는 시험지를 조금 얻으셔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그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그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아, 내가 그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었다면 내가 몇 점이구나. 아, 나는 몇 등 정도 하겠구나. 아, 나 바닥을 쳤구나. 나 거기 가도 괜찮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중간 기말고사를 쳐보시면 내가 그 학교 가서 어느 정도인지 갈 수 있는 실력은 되는지 여기서 1달러 걸러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일반고에서 무조건 내가 1등 할 수 있는 곳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조금 현실 파악을 반드시 해주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수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시로 가겠다 뭐 수시로 가겠다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정시로만 가게 되면 수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 가겠다 했는데 수능 최저가 걸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 교과에 대해서 어때요? 등급의 폭이 조금씩 그쵸? 달라졌죠? 그래서 수능의 최저 등급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변별력 있게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이 새로워요. 그리고 얘는 문제 유형이 다양한데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더 새로운 획기적인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이 유형이 분석이 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접근할수록 무슨 얘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고1 때부터 수능을 풀었느냐 중학교 때부터 수능을 풀었느냐 하루에 몇 시간씩 수능을 풀었느냐 그 시간 투자가 그 다음에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느냐 이것들이 다양하게 영향력을 미쳐서 수능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과 재수생 중에 수능을 볼 때 누가 더 유리해요? 그렇죠. 재수생이 수능을 더 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을 대비해야 되고 중간 기말고사 여러 가지 시험을 봐야 되지만 재수하는 애들은 이 수능에 필요한 과목만 몰두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수능 문제는 로드맵 할 때 나오겠지만 조금 일찍부터 문제 스타일을 접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해야 되는데 이 수능은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주던데요. 학교에서 수능 대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네. 기껏해야 이번 중간고사 때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 그거 범위로 할 거야. 그러면서 학교에서 테스트를 할 때 수능 문제를 자꾸 끌어다가 모의고사 문제 그런 기출 문제를 끌어다가 출제한다라고 하거나 영향을 미쳐서 얘가 학교에서 좀 다뤄준다. 그 다음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가 이런 수능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이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평소에 훈련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이 수능 시험은 누가 준비해요?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건 개인이 공부를 하건 뭐 온라인을 통해서건 어쨌든 간에 개인이 스스로 각개전투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대비한 것만큼 본인이 플러스로 안고 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중학교 2학년 로드맵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짜드릴 텐데 뭘 복습하고 뭐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지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빨리 끌어서 할 수 있느냐. 네, 속도의 차는 있습니다. 여유 있게 잡았어요. 속도의 차는 있지만 학생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평균 이 정도면은 어지간하면 쫓아오더라.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아이는 약간 속도를 좀 내면 노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잘하는 아이는 이 기간을 더욱더 단축시켜도 됩니다. 대상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중2인데 중3 거 끝나고 고1 거 할 건데 어떡해요? 그러면 끌어당겨서 고1 것부터 그대로 시작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중학교 2학년 로드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10월입니다. 10월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학년 거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이 되면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 3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총 기간은 3개월 노란색을 잡았고요. 11월, 12월, 1월 이 기간 동안에 3-상을 끝내는데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1을 방학까지 우리 1월이 방학이라서 여유가 좀 있잖아요. 좀 많이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3-상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상은 심화서까지 해놓으면 좀 좋고 우리 아이는 심화서까지는 하는 게 조금 무리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유형서를
난이도 조금 낮은 거, 난이도 조금 높은 거 해서 2번 정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1월까지 완벽하게 끝내놓으면 그러면 3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겠죠? 그 다음에 2월은 좀 짧아요. 그런데 2월, 3월, 4월 요렇게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3-하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3 어때요? 이거 복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는 기간을 꼭 가져주시고 이 복습을 할 때에는 일반서로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학교 내신을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심화서로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일단 4월이 되면 중학교의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3, 6, 9, 11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3월달 모의고사를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3월달에 모의고사 시험의 범위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범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중요하냐? 중학교 3학년 때 아무리 학교 시험을 잘 보는 아이다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딱 보면 모의고사의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충격을 받습니다. 문제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기존에 보던 그런 문제가 내신 문제가 아니라 워낙에 이게 문제도 다양하고 그림도 낯설고 처음 보는 게 많고 문제도 길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모의고사 답안지 풀이를 딱 보게 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 풀 때에는 막상 그게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거 문제를 끌어다가 풀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모의고사 수능 문제는 일찍 접하면 접할수록 문제 스타일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모의고사, 수능이 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부터 알고 체감하는 것은 좋다. 자, 그러면 5월이 됩니다. 5월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도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상 고등학교 거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고등학교 거를 5월, 6월, 7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교과 과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1학기에 기존에 있는 수학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경우의 수가 1학기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행렬 단원이 빠졌다가 다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와 행렬이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이고 그때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다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행렬 때문에 나 수학을 너무너무 못하겠어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 잘 쫓아가면 된다. 역시 자 수학상을 끝냄과 동시에 우리는 6월달 고1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 모의고사 다달이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해서 푸는 거 좋아요. 특별히 7월부터는 안 했던 학생들도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때 수학상을 마쳤으면 1학기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거 자사고나 특목고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뽑아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시간 내에 얘가 정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일반고를 가겠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시험지 기출문제 구해가지고 풀어보면 아주 좋겠죠? 고등학교 선택할 때 이게 핵심 키 역할을 할 거예요. 많이 걸러질 거예요. 자, 8월부터는 하 들어갑니다. 이때도 방학이죠. 그러면 수학할 때 뭐 하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복습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빨라지면 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빨라지면 얘를 뭐 3달이 아니라 2달 반, 2달 이렇게 당기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방학 내내 뭐 해야 돼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앞으로 모의고사는 그냥 매주마다 주 1회씩 정도 꾸준하게 풀어준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진도에 따라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진도 나가는 것에 맞추어서 계속 풀어주고요. 예,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11월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여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원래는 3월이 시작이잖아요. 3월이 실제로 고1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대수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수가 중3 거를 잘했으면 조금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학 상을 잘했으면 얘도 굉장히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수를 11월, 12월, 1월 이 기간 3개월 동안에 보고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지금 중3 거 끝나서 고1 것부터 해도 돼. 그러면 그냥 이것을 수학 3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수 다음에 미적분 다음에 확통 이런 식으로 3개월씩 끊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재는 뭘로 해요?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서, 유형서 한 2권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선행할 때에 심화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고등학교 1학년 심화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건 뭐다? 유형까지 끝냈으면 모의고사 병행하면서 내가 모의고사의 감각을 익혀라. 이것은 넓은 누적 범위에 있는 것들을 섞여 있는 것들을 연습하고 반복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진도 나감과 동시에 모의고사 한꺼번에 2마리 토끼 잡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행 안 되어 있다고 걱정하는 학생들, 부모님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기존에 있는 설명은 다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패스하시고, 자,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 이걸 해야 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되죠?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고등학교 1등급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잘 맞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느냐? 반에서 반탑, 전탑이 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열심히 로드맵을 따라서 진도를 중학교 거 마무리 짓고 고1 거를 끝내라. 그죠? 그 다음에 고1 거를 본 다음에 우리가 희망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서 고등학교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해서 뭘 생각했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많이 반복할수록 효과가 좋고, 그쵸? 깊이 생각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갔다면 개념 보고 유형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바로 들어가서 적용을 시켜라.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